여왕은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꿈꾸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백설공주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은 곧 죽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고 1년 후 새로운 여왕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에 대한 그녀의 반선에 감탄하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자는 행복으로 빛났다. 백설공주는 자랐고 매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울에 말하면서 여왕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인에게 공주를 뚫을 수 없는 덤불로 이끌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여왕을 위해서도 달콤한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어두운 숲으로 데려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주는 모든 종류의 숲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헤매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은 7인용으로 침실에는 7개의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는 여기에 7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녀는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7 난장이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크게 놀랐다. 잠자는 백설공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드워프들은 그녀를 잠들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다. 백설공주가 일어나서 7 난장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애정이 있었고 소녀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백설공주를 좋아했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 씻기 및 청소와 같은 집을 돌보는데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채취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그녀가 사악한 계모를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왕은 평소와 같이 비밀실로 가서 마법의 거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거울은 갑자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집에 있는 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실로 가서 독이 있는 사과를 요리했습니다. 겉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누군가 한 조각만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여왕은 늙은 상인이 되어 난장이의 집에 왔습니다. 달콤한 노파를 보며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소녀를 잘 익은 사과로 대하고 이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젊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녀를 믿었고 사과를 물자마자 죽어 숨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여왕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워프들은 퇴근하고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흐느끼고 애통해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잘생긴 왕자가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이 그에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왕자가 난장이의 집을 발견했을 때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설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드워프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하인에게 공주를 어깨에 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안고 있을 때 하인들이 덤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뇌진탕으로 백설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한 조각이 떨어져 깨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고 그 소녀도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계모를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길고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노로 여왕은 마법의 거울을 깨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밀러가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수년 동안 당나귀는 열심히 일했으며 밀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당나귀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고 주인은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숙고 끝에 밀러는 당나귀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우연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영광스러운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거리 음악가가 되어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당나귀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풀밭에 누워있는 슬픈 개를 만날 때까지 나무 사이를 나섰다. 그녀는 먼 길을 뛰었고 이제는 길에서 지쳤습니다. 당나귀는 개를 맞이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개는 그가 한때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한 마리의 먹이도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늙어서 더 이상 개임을 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조금 생각하고 개에게 거리 음악가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뛰어내려 행복하게 짖었다. 그는 노래하고 드럼을 잘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당나귀 회사를 유지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나귀는 브레멘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걸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새로 만든 친구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에게 왜 그렇게 불행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늙었고 더 이상 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악한 여주인이 고양이를 집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당나귀는 개와 협의했고 그들은 고양이를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룹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도중에 수탉을 만날 때까지 브레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앉아 거시기에 목 아래로 공포로 울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 수탉이 여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수프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나귀, 개, 고양이는 수탉을 그룹으로 불렀고 발랄레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극단은 밤이 될 때까지 숲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큰 나무 옆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귀와 개는 아래에서 눕고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고 수탉은 나무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빛이 번쩍였다. 수탉은 노쇠 한눈을 떴고 빛이 어두워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두막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성공적인 강도를 축하하는 4명의 강도를 보았습니다. 이미 꽤 배가 고파진 음악가들은 산적을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르익었습니다. 당나귀는 창턱에 떨어지고 개는 당나귀에, 고양이는 개에 앉았고 수탉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에 겁에 질린 강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을 나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행복하게 오두막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의 음식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그들의 은신처가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참지 않으려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사를 위해 강도 중 한 명을 보냈습니다. 밤에 숨어 오두막으로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서 고양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고양이는 분노로 산적의 다리를 긁었다. 개는 손을 깨물었고 수탉은 머리를 쪼아댔고 당나귀는 온 힘을 다해 눈으로 발굽을 찼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겁에 질려 오두막을 빠져나와 나머지 강도들에게 끔찍한 거인들이 그들의 은신처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숲의 집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고 스스로를 브레멘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